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2만 3,50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658명, 완치 7만 9,306명으로 집계되어 4.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2,000명 안팎을 오가고 있으며 이 중 자카르타에서 686명으로 가장 많은 1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연일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시는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사회적 제한에 규정 위반 기업을 단속하는 특별부서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확진자가 확인되었을 때 업장을 폐쇄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업과 감염자 본인도 해고되는 것을 두려워 감염 징후를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감염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는 경우를 위한 접수 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감염 신고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특별부서는 지금까지 3,000여 개의 사무실을 단속하였으며 이 중 389개 사무실이 1차 경고를 받았고 101개의 사무실이 2차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일 자카르타에서 잠정 폐쇄된 사무실 수는 26개에서 31개로 늘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1,380만 명에게 4개월 동안 매달 60만 루피아씩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자 보험에 등록되어 있고 급여가 500만 루피아 이하의 민간기업 근로자들입니다. 담당 부서인 국영기업부 장관은 보조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2달에 한 번씩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21년 만에 최저치라는 발표 다음 날에 나온 경기 부양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계 소비를 늘려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마을 묘지에 묻히지 못하도록 장례 거부를 주동한 남성에게 징역 3.5개월과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중부자바의 한 마을 묘지에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시신을 묻으려 하자 해당 남성과 마을 사람들이 거부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은 시신을 다른 마을로 옮겨 매장하였으나 다음날 해당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거칠게 항의해 결국 유족은 시신을 또 다른 마을에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 경찰이 수사하여 장례를 방해한 주동자 7명을 기소해 재판이 차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염병 예방 조치 이행을 고의로 방해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업체 바이오파르마는 중국 바이오 기업 시노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파자자란 대학 선임연구원은 이번 실험에 18세부터 59세 사이에 자원자 1,62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피실험자 절반은 6개월 동안 해당 백신을 맞는 반면 나머지 절반은 비교군으로 위약을 투여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에 임상시험을 하는 시노백의 백신은 2단계 임상시험에서 바이러스 감염성 중화 및 방어 능력을 갖춘 물질 형성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은 이미 브라질에서 9,000여 명을 대상으로 3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영제약업체는 연말까지 연간 2억 5천만을 분량해 해당 백신을 생산할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노백 외에도 두 종류의 추가 백신이 현재 인도네시아 제약업체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북미 대화 과정에 깊이 관여한 미국의 북핵통 성김 필리핀 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미 연방 상원은 김 대사의 인도네시아 대사 인준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인도네시아 대사에 지명되었고 같은 해 10월 상원 외교위원회에 인준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준안 표결이 늦어지다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성김 대사는 미국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직인 경력대사로 승진한 바 있으며 한국계 미국 외교관 가운데 첫 번째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했으며 2016년에 필리핀 대사로 부임하였습니다. 서울 태생의 김 대사는 1970년대 중반 부친을 따라 미국에 이민한 뒤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로욜라 로스쿨과 런던 정경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만족도 조사기관의 2020년 서비스 품질 조사에서 가전, 단말 에어컨을 비롯한 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사는 자카르타, 수라바야, 스마랑, 메단 등 주요 4개 도시에서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서비스 신속도나 과정,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수리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고객의 평가 등을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유규문 LG전자 CS 경영센터장 전무는 해외 현지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감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3월 브라질에서도 고객 평가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시장 조사 전문기관인 IHS 마킷이 발표한 인도네시아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전월 대비 7.8포인트 상승하여 46.9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포인트는 넘지 못했습니다. IH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월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 신규 주문 고용 수치가 2분기에 비해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하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가 필요하며 2차 코로나 파동이 우려 및 아직 내수가 약해 제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네시아 법인 소속 경제학자는 제조업이 3분기에 들어서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자금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중산층의 구매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는 점이 제조업 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도미 라면으로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 최대 식품기업 인도푸드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1.7% 증가하여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소비를 줄이고 집에서 저렴하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및 인스턴트 식품의 수요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도푸드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유지했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인도푸드는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사 브랜드인 인도미와 슈퍼미, 사리미의 시장 점유율은 81%에 달하며 이 중 인도미의 점유율만 72%입니다. 세계 2위 규모인 인도네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인도미 브랜드는 인도네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글로벌 시장 조사 회사 칸타월드 패널이 44개국 소비자들이 구매한 15,000여 개 브랜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미는 전 세계의 가정이 쇼핑을 할 때 구매 빈도가 높은 브랜드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에버글로우가 인도네시아 언택트 콘서트 스마트 프렌 와우 버추얼 콘서트에 출연하였습니다. 해당 콘서트는 인도네시아 국영방송 SCTV, 디지털 플랫폼 비디오닷컴, 인도네시아 통신 서비스 업체 스마트프렌의 주관으로 지난 8일 온라인에서 개최되었고 K-팝을 대표하여 에버글로우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 출연진들은 영국의 듀오 홍과, 아그네즈모, 나이사 등 인도네시아 최정상 가수들이 출연하여 다채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스마트프렌 와우 콘서트는 매년 국내외 스타 아티스트들을 섭외하여 개최되는 콘서트입니다. 참고로 작년 콘서트에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와 가수 청아가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콘서트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코로나 사태에서의 문화생활 소비 방식에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는 현장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언택트 콘서트가 코로나19 이후 미래 콘서트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까 문화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지난 7일 오후 자카르타에서 19세 이하 대표팀과 A대표팀의 올해 하반기 첫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훈련은 신태용 감독이 한국에서 복귀한 지 16일 만에 진행된 것입니다. 훈련이 늦어진 이유는 선수와 스태프 총 100명이 코로나 유전자 증폭 검사를 2차례 받은 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훈련 재개가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축구협회와의 불화설과 대표 선수의 코로나 확진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포함한 모든 코치와 스태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선수들은 마스크 없이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달 7일까지 자카르타에서 훈련한 뒤 9일 선발된 19세 이하 대표팀을 데리고 한국 훈련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현지 훈련 자체가 미뤄지면서 전지 훈련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